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걔는. 얘를 그냥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U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거 그레디언트 직접 구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면파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물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책에서 얘기하기를 요 V는 그레디언트죠. 세타는 뭐였어요? kx 빼기 오메가 t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쓰면은 좀 잘 안 보이나? x방향 속도 성분은 위상에 대한 코사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u는 v는 이 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원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긴 한데 UV가 이렇게 코사인 사인으로 나온 함수는 궤적이 어떻게 돼요? 원이에요, 원. U랑 V가 서로 90도 위상 차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려보면 원이 나오거든요. 시간 나면 한번 집에서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 원의 반지름이 아마 얘겠죠? 맞죠? 그럼 반지름이 뭐에 관련됐어요? 뭐 오메가야 이제 저기 주기랑 관련된 거니까 걔는 빼고 A 진폭 그 다음에 2의 KY인데 우리가 수면에서는 Y가 0이잖아요. 수면은 Y가 0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0이라고 치면은 이거 1 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원의 지름은 뭐에 관련돼 있어요? 진폭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파장은 뭐에 관련? 그러면 파장은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자면은 수면파에서 얘가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물 입자가 수면에 있는 물 입자가 원을 그릴 텐데 아래로 가면은 y가 마이너스로 감에 따라서 그 원의 지름은 줄어들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누가 물어볼 때 그러면 진폭만 영향이 있어요? 파장은 뭐 얼마가 되든 진폭에만 이 수면파 운동에 영향이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진동수가 있잖아요. 진동수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분산 관계식을 통해서 파장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파장항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K도 있기는 하니까는 뭐 K도 파수잖아요. 파장이랑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파장이 아예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파장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뒤쪽에 가면은 단위 파장인가? 단위 길이당 평균 에너지인가? 뭐 그래가지고 파장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40쪽인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따라오면 그 뒷부분은 뭐 또 다른 수학 얘기긴 한데 그걸 구태여 하나하나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식 풀면서 쫓아가야 되는 데는 이 정도까지면 되는 거고 이 U 구하는데 포텐셜이랑 U랑 구하고 그 다음에 원래 에타도 구할 수 있겠죠. 포텐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에타 나오잖아요. 에타식 구하면 뭐가 나와요? 원래 처음 얘기했던 코사인 함수가 나와요. A 코사인 뭐 세타 그게. 근데 그거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 뒤에 챕터 뭐 2.2, 2.3 그 부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더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구태여 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간 난다면은 다 따라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자료를 올려놓은 것 중에 요거에서 선형화를 해서 푼 거 있는데, 선형화를 안 하고도 풀고 싶은 사람 있을 거잖아요. 좀 더 정밀하게 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식을 써야 되는데, 수업 자료는 올려놨거든요. 그걸 우리가 차수가 높은 수면파라고 해서 고차 수면파라고 해가지고 뭐 테일러 급수 전개하듯이 얘는 뭐라고 했더라? x제곱으로 했나? 얘 제로. x라고 하면은 다른 변수랑 헷갈리죠. x 말고 뭐 임의의 변수라고 합시다. 5라고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원래 우리는 수면파 뭐만 했어요? 1차항만 다뤘어요. 지금 선형화를 했잖아요. 선형화가 되게 1차식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1차만 했는데 걔 말고 뭐 2차, 3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테일러 급수 전개하듯이 다항식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고차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접근을 하고, 대충 여기서 뭐 근데 너무 높은 차수는 의미 없죠. 일반적으로 진동에서 배우잖아요. 이제 실제 운동에 좀 영향을 주는 모드들은 저 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차항들을 어디까지 자를 거냐, 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자를 거냐, 5차까지 잘라가지고 이 식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풀면은 1차 항에 대한 식, 2차 항에 대한 식, 그게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걔를 다 풀어주면은 얘를 수면파를 만족을 하는 속도 포텐셜이랑 그 다음에 수면파 높이, 그게 좀 더 정확한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하면은 우리가 스톡스인데? 스펠링 맞나? 스톡스라는 사람이 들고 왔나 봐요. 그래서 N차 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주 쓰는 건 우리가 실제 수면파 연구할 때는 5차 항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차 항만 다뤄서 풀었는데 선형화를 안 하고 5차 항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걔를 열심히 손으로 풀었어요. 미분방정식 이제 5차를 손으로 풀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내놓은 식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사인 함수보다 위쪽은 좀 뾰족해지고요. 아래쪽은 좀 더 뭉툭해지나?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진짜 수면파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는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거나 궁금한 사람들은 보면은 좋겠죠. 이제 그 다음에 40쪽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얘기들 빨리 해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면파의 영향을 받는 물 입자들의 속도 성분이 아까 원운동을 그리고 X 성분은 코사인, 뭐 Y 성분은 사인, 세타 위상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걔 절대값을 구하면 그냥 이거겠죠. 원운동이니까. 원운동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면파가 있으면은 수면파의 영향을 받는 물 입자의 운동은 크게 그릴까? y에 대해서 지수함수로 감소를 한다라는 게 처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면파가 아무리 거칠어도 수면파에서 좀만 내려가면은 수심에 지수함수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수면파로 인한 속도 교란의 영향이 되게 빨리 줄어들어요. 수면 근처에서는 난리가 나더라도 좀만 내려가면은 별 영향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그거 말고는 더 얘기할 게 장애는 별로 없기는 한데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위에 줄 그으면 안 되죠. 이거 수면파 영향이 수심의 지수함수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먼저 들어봤어요? 유체역학 때 수면파 아예 안 했댔나? 그럼 들을 일이 없어. 아닌데? 개론 때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수면파 뭐 해석이야 당연히 그때 안 했겠지만은. 뭐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할 것 같진 않고, 저도 얘기하고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할 거는, 그럼 수면파에서 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냐를 책에는 안 나왔지만 잠깐 보여줄 거예요. 책에 없나? 책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세타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수면파예요, 얘는. 이렇게. 세타 위상이라는 건 원래 x랑 t의 함수인데, 우리가 그냥 t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t가 고정되어 있으면 세타는 뭐의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려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세타의 함수로 놓으면은, 세타가 여기서 얼마예요? 파이. 여기서 2파이. 맞아요? 수면파가 위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위상이라고 하면은 시간, 공간 둘 다 포함인데, 여러분들이 뭘로 놓고 생각하는 상관없어요. 저는 되게 t가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x에 대해서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에 대해서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수면이면 y가 0이잖아요. 코사인 세타 u는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0일 때? 0일 때 u는 얼마가 돼요? 세타가 0일 때 u는 아니 뭘 그리 한참 고민을 해. 세타가 0이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잠깐만, 그럼 내가 여기다 코사인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미안. 제가 헷갈리게 그려놨네. 이래야 코사인이죠? 이제 맞죠? 코사인 함수잖아요, 세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대답을 못한 걸로 칠게요, 아까. 코사인 세타면은 얼마예요, u가? 앞에 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같은 y에서는 같은 값이니까. 얼마가 돼요, u가? 1. v는 0이잖아요. 그러면 세타가 0인 데에서는 입자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u만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한번 볼까요? 2분의 파이 넣으면 얘 얼마예요? 0. 1. 맞아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오면은 얘는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타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구태 어렵게 갈 필요 없죠. 얘는 어디로 갈까요?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에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둘 다 루트 2분의 1로 갔잖아요. 이 방향 가겠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하면은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어디로 가나? 코사인은 음수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 사인은 아직 양수거든요. 사인 아직 양수니까 이리로 가면은 이 방향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따라서 그려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u 구했잖아요, 식을. 얘를 구하긴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는 y에 따라서 수면파의 운동이 작아진다. 책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면파를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그래서 진짜로 수면파 안에서 속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를 보고 싶잖아요. 물론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아니면 수면파 책 찾아봐도 나오고. 걔를 직접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수면파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이해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엔 만약에 그럼 세타가 이제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어디에 되겠어요? 수면파 여기 있던 애가 우리가 운동학적 경계 조건 할 때 수면파랑 입자랑 같이 움직인댔잖아요.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원래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은 또 안 나오네, 이상하게. 얘를 뭐 내가 잘못했나? 뭐 여기는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운동 성분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수면파에서 각 수면 입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가지고 위상에 대해서 쭉 그려놓고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러면 얘가 속도가 어쨌든 항상 이 속도로 가져요. y에 대해서 항상 수면파에서 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분의 1 로 u 제곱 구할 수 있겠어요? 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잖아요. 어떤 물 입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 우리 원래 베르누이식에서 어떤 항이라고 배워요? 동압이잖아요. 걔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동압이라는 게 원래 단위 부피당 유체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근데 운동 에너지에서 V를 써야 되는데 V가 하필이면 이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책에서 뭐를 내줬냐면은 식 30인데 (2분의 1이랑) 로는 어디서 안 바뀌니까 뺐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0에서 파이까지 그러니까 수면파에 대해서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람다라고 하면 뭐예요? 한 파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라고 하면 뭐예요? 수면 저 아래에서 수면까지. 한 파장 영역의 전체에 대해서죠. 한 파장 영역 전체에 대해서 u를 각각 알잖아요. 그 u를 적분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한 파장에 수면파로 인한 유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면파 속도를 아니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얘를 풀면 뭐가 나온대요? 책에서 이거 순서 뒤집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x 먼저 0에서 람다까지 적분해 주는 거잖아요. 아닌가? 얘 먼저 해주는 거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x에 대해 적분해 줘야 되는데 책은 얘네 둘이 뒤집혀져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거 고쳐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쭉 풀어보면은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쭉 풀면은 4분의 1 로 g a 제곱 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뭐에 대한 함수가 돼요? 진폭이 있고 진폭 제곱 그 다음에 파장이 있고 하나의 파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자기가 갖는 파장에도 비례하지만 진폭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이제 얘를 파장으로 나눠주면은 단위 길이당 운동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하면은 결국엔 뭐에 대한 함수가 돼요? 진폭에 대한 함수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파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진폭이 클수록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몇 분 됐어요? 19분. 아이고 조금만 더 하고 자를게요. 그 다음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운동 에너지 말고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로 G H인데 이제 H 대신에 우리가 뭐 에타라고 해줘도 되고 Y라고 해줘도 되죠. 우선 로지 Y가 먼저예요. 에타는 수면이니까 수면까지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저 수면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아니면은 운동 에너지 기준을 원래 Y가 0인 수면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할 거예요. 얘가 운동의 위치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여기도 책이 거꾸로 됐네. 하나의 파장에 대해서 0에서 에타까지 수면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도 되는데 걔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얘는 운동 에너지랑 같게 나와요. 위치 에너지랑. 그럼 둘이 다 더했을 때 평균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를 한 파장에 대해 나눴으니까 단위 길이당 에너지예요. (2분의 1) 로 G A 제곱이 되겠네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단위 길이당 에너지예요. 만약에 그냥 파장이 생으로 긴 파가 있다면은 걔가 갖는 에너지는 뭐예요? 파장을 곱해준 거가 되겠는데 단위 길이당으로 바꿔준 거예요. 지금 파장으로 나눠줌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얘는 순전히 A의 제곱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두면 좋은 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서로 파장당 에너지가 크기가 같아요. 왜 같을까요? 결국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파장 안에서 한 번 바뀌잖아요. 한 파장을 거치면서 여기 있던 애가 운동 에너지 가졌다가 위치 에너지 가졌다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크기가 같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리적으로. 예,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 했으면 잘랐다 갈게요.